종합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발베이크 17위, 포메이션 3-1-4-2, 주축 멤버 자와다, 크라머, 반더 베네, 부상자 명단 반덴 부이스, 와우터스, 바이드만. 발베이크는 3-1-4-2 포메이션을 활용해 크라머와 자와다의 전방 압박과 제공권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다. 반더 베네는 중원에서 수비 커버와 전진 패스를 동시에 수행하며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지만 와우터스와 바이드만의 이탈로 인해 수비 조직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특히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하며 압박을 받을 경우 뒷공간을 쉽게 내주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홈에서도 실점률이 높아지며 하위권 탈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헤라클레스 12, 포메이션 4-2-3-1, 주축 멤버 타르비티에, 브룬스, 혼캄프, 부상자 명단 체스티치, 로츠, 만텔, 밀라니. 헤라클레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혼캄프와 타르비티에의 빠른 침투와 브룬스의 중거리 전개를 활용한 공격 템포가 뛰어난 팀이다. 전방 압박과 세컨볼 회수 능력이 우수하며 공격에서의 방향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상대 수비 간격이 벌어질 경우 효과적으로 공간을 침투할 수 있다. 체스티치와 로치의 부상은 일부 수비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만 전체적인 전술 운영에는 큰 타격이 없는 수준이다. 중원 싸움과 압박 강도 면에서 발베이크보다 뚜렷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발베이크는 수비 핵심 자원 이탈로 후방 라인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헤라클레스는 템포 전환과 압박 강도에서 발베이크보다 확실한 강점을 가진다. 발베이크의 홈 실점률이 높아 헤라클레스가 빠르게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 중원 장악력과 압박 완성도에서 헤라클레스가 앞서 있는 구도다. 토킹 코멘트. 발베이크는 수비진의 이탈로 인해 후방 조직력이 무너지고 있으며 중원에서도 탈압박과 커버 능력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헤라클레스는 홍캄프와 타르비티에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위력적이며 상대 압박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전체적으로 흐름 주도와 득점 기회 창출에서 헤라클레스가 확실한 우위를 보일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발베이크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두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체. 포메이션 4-2-3-1, 주축 선수 크르스토비치, 칼손, 피에로티. 중원 조율을 담당하는 마르치윈스키가 빠졌지만 수비적인 안정과 라인 밸런스는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베네치아. 포메이션 3-5-2, 주축 선수 오리스타니오, 키케 페레스, 귀트케르, 스탄코비치, 크르니고이, 미리치 등 다수의 중원 및 수비 자원이 이탈하면서 팀 전술 운영이 매우 불안정하다. 레체 17위는 강등권 탈출을 위해 승점 3점이 절실한 상황이며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 안정성과 측면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마르치윈스키의 부상은 뼈아프지만 피에로티와 칼손이 좌우를 넓게 쓰며 전체적인 전개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이 확실한 커버를 제공해 3-5-1을 쓰는 팀들과의 중원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다. 베네치아 19위는 중원과 수비에서 동시에 전력 누수를 겪고 있으며 309조에서 윙백의 전진 타이밍조차 불안정한 상태다. 오리스타니오와 키케 페레스가 중심이 되는 전개는 일정 수준의 날카로움이 있지만 이들을 받쳐주는 자원이 없어 압박 지속력이 떨어진다. 특히 원정에서는 전방 압박이 무뎌지면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중앙 압박도 무너지는 흐름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레체는 강등권 탈출을 위한 동기부여가 확실하며 중원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다. 베네치아는 중원과 후방에서 동시에 공백이 발생하며 전술 완성도가 급격히 무너진 상태다. 레체의 4-2-3-1은 베네치아의 3-5-1을 상대로 수적 균형과 압박 강도 면에서 유리하다. 미드필더 대결과 경기 구조를 고려하면 레체의 흐름 우세가 확실한 매치업이다. 토킹 코멘트. 레체는 중원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측면과 이선 침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홈 경기에서 우세한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반면 베네치아는 이딴 이탈로 인해 수비와 중원의 조직력이 붕괴된 상태며 실점 리스크가 경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감안하면 레체가 홈에서 실속 있는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체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세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라스팔마스. 포메이션 5-3-2. 주축 선수 파비오 실바, 맥버니, 알베르토 모레이로. 라스팔마스는 리그 19위로 강등권 탈출을 위해 매 경기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키리안 로드리게스, 펠마르드, 실러선, 베니토 라미레즈 등 다수의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며 스쿼드 뎁스가 약화된 상태다. 득점력 부족이 최대 약점이며 전체적으로 낮은 전방 전개 속도와 낮은 볼 소유율로 고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 경기에서는 수비 조직력과 압박 강도를 높이며 의외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소시에다드. 포메이션 4-1-4-1,
주축 선수 미켈 오야르사발, 쿠보, 파블로 마린. 소시에다드는 리그 11호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쿠보와 오야르사발을 활용한 측면 돌파가 위협적이다. 하지만 브라이스 멘데스를 비롯해 베커, 자아얀, 오드리오솔라까지 부상으로 결장하며 이선과 측면에서의 전력이 저하된 상황이다. 특히 이번 경기는 스페인 본토가 아닌 카나리아제도 원정으로 육체적 피로도가 크게 누적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기존의 점유율 운영 방식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라스팔마스는 확실한 수비 조직력과 수비적인 전술로 버티는 팀이며 홈에서 더욱 끈질긴 모습을 보여왔다. 소시에다드는 장거리 이동에 따른 체력적 부담과 주요 선수 부상이라는 이중 악재를 안고 경기에 임한다. 기술적으로는 소시에다드가 앞서지만 원정 피로와 전술 완성도 측면에서는 확실한 의문 부호가 남는다. 무득점 혹은 1득점 승부가 예상되며 경기 전개상 언더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라스팔마스, 전력 약화에도 홈에서는 수비 집중력 높음. 소시에다드, 장거리 비행으로 인해 체력 누적 심각. 부상자 속출로 이선 구성과 측면 운영에 균열 발생. 전술 완성도와 체력 조건을 고려하면 저득점 흐름이 유력하다. 토킹 코멘트. 라스팔마스는 홈 이점을 기반으로 수비 중심 전술을 통해 실점을 억제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소시에다드는 체력적 한계와 이선 구성의 불안 속에 빌드업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경기 흐름상 다득점 가능성은 낮으며 무승부 혹은 언더 흐름이 더욱 유력해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핸디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필살기. 네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고 어헤드 이글스 7위. 포메이션 4-2-3-1. 주축 멤버 스미트, 에드바르드센, 안트만. 부상자 명단 탱스테트, 스토커스, 트위우트. 고 어헤드 이글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에드바르드센의 속도와 안트만의 공간 침투를 활용해 빠른 역습을 시도하는 팀이다. 스미트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 역할을 맡고 있으나 트위우트와 스토커스의 부상으로 인해 빌드업의 안정성과 수비 라인의 커버 범위가 다소 줄어든 상태다. 공격 시에는 직선적인 전개가 강점이지만 압박에 직면했을 때 탈압박 능력이 낮아 점유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강팀을 상대로는 실점 억제에 어려움을 겪는 흐름도 자주 반복되고 있다. 위트레흐트 3위. 포메이션 4-1-3-1. 주축 멤버 알러, 미겔 로드리게스, 블레이크. 부상자 명단 엘 아르기우이, 조나탄스. 위트레흐트는 4-1-3-1 포메이션을 통해 높은 점유율과 중원 장악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다. 할러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 모두에서 강점을 보이며 미겔 로드리게스는 폭넓은 활동량으로 공격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준다. 엘 아르기우이의 이탈은 있지만 중원에서 블레이크의 수비적 기여와 템포 전환이 안정감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최근 상승세 속의 측면 전개와 전방 압박 모두 완성도가 높아 하위권 팀에게 위협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고 어헤드 이글스는 전방 파괴력은 있지만 후방 빌드업과 중원 압박 회피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위트레흐트는 강한 압박과 넓은 전개폭을 바탕으로 중원 우위를 유지한다. 경기 운영면에서 위트레흐트가 점유율과 전환 속도 모두에서 앞선다. 중원 싸움과 조직적 운영에서 우세한 위트레흐트가 유리한 경기 흐름을 만들 전망이다. 토킹 코멘트. 고 어헤드 이글스는 공격 전환은 위협적이나 중원과 수비 라인의 연계가 무너지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 위트레흐트는 할로와 로드리게스를 중심으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적인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 경기 전체를 장악할 가능성은 위트레흐트가 높으며 실전 흐름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고 어헤드 이글스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섯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 15위. 포메이션 4-2-3-1. 주축 멤버 라우리첸, 미터, 반 베르헌. 부상자 명단 대 구즈만.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라우리첸과 미토의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를 흔드는 형태를 구사한다. 반 베르헌은 이선에서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공격 전개에 기여하지만 중원에서의 전개 완성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특히 수비 전환 과정에서 밸런스가 무너지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잦고 대 구즈만의 이탈로 인해 중원 조율 능력에서도 아쉬움이 발생하고 있다. 홈 경기에서도 경기 주도권을 잃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네이메온 12위. 포메이션 4-3-1. 주축 멤버 반 크루이, 린선, 올땐 라르센. 부상자 명단 드 위트, 오가와. 네이메온은 4-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반 크루이와 린선의 침투를 적극 활용하며 수비 라인을 흔드는 전술을 구사한다. 올땐 라르센은 1선과 2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공격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으며 측면보다는 중앙 공간을 적극 공략하는 패턴이 강점이다. 드 위트의 부재는 중원 압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조직력은 유지되고 있으며 탈압박 능력은 스파르타보다 우위다. 최근 경기에서 중원 템포 조절과 간결한 전진 패스를 통해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수비 밸런스와 중원 압박 회피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네이메어는 중앙 침투와 전개 속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탈압박과 침투 타이밍에서 네이메온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조직력과 경기 운영에서 앞선 네이메온이 우세한 흐름을 만들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중원 조율자, 부재와 수비 라인의 느슨한 커버 능력으로 인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어렵다. 반면 네이메어는 중앙 집중 전술을 바탕으로 템포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린선과 반크루이의 침투로 득점 기대치를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 수비 부담이 큰 스파르타보다 네이메온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파르타 로테르담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여섯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렌트퍼드. 포메이션 4-2-3-1. 주축 선수 위사, 은베모, 야르몰류크. 브렌트퍼드는 현재 리그 11위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위사와 은베모가 측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빠른 역습 전개가 주된 전술이다. 야르몰류크의 중거리 슈팅도 위협적이지만 전체적으로 공격 마무리 단계에서 결정력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 파비우의 부상은 미드필드의 탈압박 능력과 전진 패스 연결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상대 강한 압박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 수비 라인은 400 기준으로 안정적인 간격을 유지하지만 세컨드볼 처리에서 느린 대응이 종종 드러난다. 첼시. 포메이션 4-2-3-1. 주축 선수 페드로 네투, 산초, 엔소 페르난데스. 첼시는 리그 6위로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방 조합의 유기적인 전개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무드리크가 징계로 결정하지만 산초와 네투의 좌우 전환 플레이와 엔소의 탈압박 패스는 안정적인 편이다. 포파나와 켈리만의 부상은 있지만 중앙 수비 라인과 중원의 뎁스가 유지되기 때문에 전력 손실은 제한적이다. 전체적으로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는 방식이며 수비 전환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이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가 안정적이며 공간 커버 능력이 향상되면서 경기당 실점률도 낮게 유지되고 있다. 브렌트퍼드는 역습 전개가 강점인 팀이지만 첼시의 강한 중원 압박과 빠른 수비 전환 속도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첼시는 산초-네투 조합을 중심으로 좌우 전개가 매우 활발하고 엔소의 중원 장악 능력 또한 빛을 발하고 있다. 무드리크의 이탈은 아쉽지만 전반적인 전술 밸런스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수비시 측면이 쉽게 무너지며 포백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연속 실점의 위험이 있다. 결국 공수 전환 속도와 조직력에서 첼시의 우세가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브렌트퍼드, 중원 연결 약화와 수비 측면 커버 취약. 첼시, 산초-네투 조합으로 측면 공략과 공간 창출 우수. 조직력 템포 압박 효율에서 첼시가 명백한 전술 우위. 구조적인 압박력과 전개 속도 모두 첼시가 확실히 앞선다. 토킹 코멘트. 브렌트퍼드는 전술적으로 역습에 의존하지만 측면 수비와 중원 압박 대응에서 취약한 구조다. 첼시는 네트와 산초의 빠른 전환 플레이와 중원 장악 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전술 밸런스를 보면 첼시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렌트퍼드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일곱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풀럼. 포메이션 3-3-3. 주축 선수 히메네스, 아다마 트라우레, 스미스 로우. 풀럼은 현재 리그 9위로 안정적인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히메네스의 제공권과 아다마, 트라우레의 돌파를 활용한 역습에 능한 팀이다. 하지만 넬슨과 윌슨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이선 전개에서의 옵션이 줄어들었고 측면 수비 커버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스미스 로우가 볼을 잡아 전방으로 전개하는 능력은 좋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는 안정성을 잃는 경향이 있다. 전체적인 전개는 빠르지만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미드필드 탈압박과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다. 리버풀. 포메이션 4-2-3-1. 주축 선수 디오고 조타, 모하메드 살라, 맥 앨리스터. 리버풀은 현재 리그 1위를 기록 중이며 살라와 조타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측면 공격이 살아있다. 알렉산더-아놀드와 고메즈가 이탈했지만 로버트슨과 반 다이크를 중심으로 후방 라인의 안정감은 여전하다. 맥 앨리스터와 사비츠라이의 미드필드 조합은 전방 압박과 볼 순환에 있어서 EPL 내 최상급이라 할 수 있다. 중원 장악력, 속도 조절, 세컨드볼 대응 모두에서 풀럼보다 우위에 있는 전술 완성도를 자랑한다. 풀럼은 속도감 있는 전개는 가능하지만 미드필드와 측면 수비에서 압박이 들어올 경우 쉽게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리버풀은 강한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를 통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능하며 공격 조합의 완성도도 매우 높다. 풀럼이 홈에서 수비적으로 버티더라도 살라- 조타의 움직임과 맥 앨리스터의 탈압박 조율로 결국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수비라인 집중력이 일정 시간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전체 흐름은 리버풀이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풀럼, 측면 부상자 이탈로 수비 커버와 연계 플레이 약화. 리버풀, 압박 전술과 점유율 기반 플레이 완성도 매우 높음. 풀럼의 탈압박 실패 시 리버풀의 전방 압박이 실점으로 직결될 가능성 높음. 전술 밀도, 공격 루트 다양성 모두 리버풀이 압도적이다. 토킹 코멘트.
풀럼은 아다마의 속도와 히메네스의 제공권 외에는 뚜렷한 득점 루트가 부족하며 중원 전개에서 압박에 취약하다. 리버풀은 측면 침투와 미드필드 전술 완성도 모두에서 우위를 보이며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리버풀 중심의 다득점 흐름 속 승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풀럼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8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포메이션 4-3-3-3. 주축 선수 솔랑케, 손흥민, 벤탄쿠르. 토트넘은 현재 리그 14위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공격진은 손흥민과 솔랑케가 이끄는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이 살아있으나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는 불안정한 편이다. 드라구신의 부상 이탈로 인해 수비 조합이 흔들릴 수 있으며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상대의 역습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벤탄쿠르와 손흥민이 중심이 되는 전술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중원 볼 운반 능력과 빌드업에서 다소 무게감이 부족하다. 홈 경기라는 점에서 전방 압박과 골 결정력 면에서는 분명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사우스햄튼. 포메이션 3-4-3. 주축 선수 오누아추, 술레마나,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사우스햄튼은 현재 리그 최하위인 20위로 강등권 탈출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오누아추와 술레마나의 빠른 침투를 중심으로 역습 전개를 노리고 있으며 마테우스의 중원 조율이 전술의 핵심이다. 하지만 수비 시 300이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고 스몰본의 부상으로 인해 미드필드 전방 압박이 느슨해졌다. 라인을 내려 실리를 추구하더라도 현재 수비 조직력과 전개 속도를 감안하면 토트넘의 공격을 막아내기 쉽지 않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후반 체력 저하와 조직력 붕괴가 반복되고 있다. 토트넘은 수비적인 불안 요소가 존재하지만 전방에서의 공격 집중도와 결정력은 여전히 강한 팀이다. 사우스햄튼은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의 이탈과 부상 여파로 인해 라인 간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토트넘의 삼톱이 측면과 중앙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공간을 열 수 있는 구조라 사우스햄튼의 300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경기 전개는 토트넘의 점유율 우세와 전방에서의 높은 결정력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토트넘, 손흥민 솔랑케 중심의 전방 압박과 결정력 우세. 사우스햄튼, 수비라인 조직력 약화와 중원 압박 부재. 홈 어드밴티지와 경기 주도권 모두 토트넘에게 유리한 조건. 수비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공격 전술과 홈 경기력에서 토트넘이 압도적이다. 토킹 코멘트. 토트넘은 수비 조직에서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손흥민과 솔랑케를 중심으로 한 공격 완성도는 여전히 높다. 사우스햄튼은 수비 전환과 체력 유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후반 실점 확률도 높은 팀이다. 결국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토트넘의 주도 속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토트넘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9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엠폴리. 포메이션 4-4-2. 주축 선수 로렌초 콜롬보, 솔바켄, 코발렌코. 기아시와 파치니가 동시에 징계로 이탈했고 주르코프스키와 말레까지 부상으로 빠지며 중원과 수비 라인에 연쇄 공백이 발생했다. 칼리아리. 포메이션 3-5-2. 주축 선수 피콜리, 지토 루본보, 가에타노. 오베르트와 솔다티의 부상이 있지만 핵심 전방 조합과 미드필드 구성은 정상 가동되며 전술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 엠폴리 18위는 강등권 탈출이 절박하지만 수비 집중력과 미드필드 장악에서 심각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기아시와 파치니의 징계 공백은 중원의 압박 강도 저하로 직결되고 있으며 주르코프스키와 말레까지 빠지며 수비적인 밸런스가 흔들린다. 콜롬보가 전방에서 힘을 내고 있지만 유기적인 전개와 볼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아 고립되는 흐름이 잦다. 칼리아리 15위는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적 균형과 실리적인 운영을 펼치며 최근 경기에서 흔들림 없이 승점을 챙기고 있다. 지토 루본보와 가에타노는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패싱 능력이 우수하며 피콜리는 결정적인 순간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골게터 역할을 수행 중이다. 무리하지 않고 라인을 조절하며 상대 실수를 유도하는 운영이 엠폴리 같은 구조 불안팀 상대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엠폴리는 중원 수비형 자원의 대거 이탈로 인해 수비 블록 유지가 어렵다. 칼리아리는 최근 안정적인 전개와 전방 효율을 기반으로 실속 축구를 이어가고 있다. 포지션 상성에서도 3-5-2가 4-4-1을 상대로 중원 숫자 싸움에서 유리하다. 조직적으로 무너진 엠폴리의 수비 구조는 칼리아리의 실리 운영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엠폴리는 징계와 부상 이슈로 인해 팀의 중심 라인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며 수비와 중원의 간격 유지가 전혀 되지 않는 흐름이다. 칼리아리는 전력 손실이 적고 체계적인 압박과 안정된 중원 운영으로 경기 주도권을 천천히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상성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홈팀 엠폴리가 오히려 라인 유지조차 버거운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엠폴리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강추. 10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토리노. 포메이션 4-2-3-1. 주축 선수 아담스, 블라시치, 라자로. 사파타, 일칸,
스위르스가 이탈하며 공격 마무리와 중원 커버 양쪽 모두에 결손이 발생한 상태다. 베로나 포메이션 3-5-2 주축 선수 모스케라, 사르, 탱스테트, 파라오니, 하루이, 수슬로프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중원 핵심 자원과 수비 300은 가동되며 팀 밸런스는 유지된다. 토리노 11위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점유율 중심 전개를 구사하지만 사파타의 부재로 인해 전방 결정력이 저하됐다. 블라시치와 아담스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상대 수비가 깊게 내려설 경우 박스 안에서의 존재감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 일칸과 스위르스까지 빠지며 중원 압박과 수비 빌드업도 단단하지 못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베로나 14위는 최근 3-5-2 포메이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원의 밀도와 활동량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르와 탱스테트의 이선 후방 침투가 위협적이며 수적 우위를 통해 토리노의 미드필드 조합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다. 경기 흐름은 베로나가 깊게 내려서기보다는 중원에서 맞붙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전반적인 간격 싸움에선 우위를 보일 수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토리노는 사파타 이탈로 전방 마무리에서 위협이 줄었고 미드필더 결손도 겹쳤다. 베로나는 중원에서의 간격 유지와 수비 후방 조율에서 상대보다 안정적이다. 포지션 상성상 토리노는 미드필더 숫자에서 밀리며 박스 앞 압박에 고전할 수 있다. 토리노는 홈에서도 중원과 전방의 불안 요소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토킹 코멘트 토리노는 홈 경기지만 핵심 자원의 부재로 인해 전방에서의 득점 루트가 제한되고 중원 커버력까지 불안하다. 반면 베로나는 수적 균형과 조직적 압박을 통해 무리하지 않고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 팀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면 로우 스코어 전개 속에서 접전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11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포메이션 3-4-3 주축 선수 은발라 은졸라 사이드 소토카 라보마이너스 라스카리 패트리치 차베스가 모두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공격진과 미드필드 라인은 정상 가동된다. 생테티엔 포메이션 4-3-3 주축 선수 다비타 슈빌리 스타생 부슈아리 부아치가 빠진 가운데 직전 경기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에게 6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붕괴 수준의 경기력을 노출했다. 랑스 9위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윙백과 공격형 윙어의 빠른 연계를 통해 폭넓은 공간을 활용한다. 중앙 라인에 부상자는 있지만 은발라 은졸라와 소토카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과 역습 전개는 여전히 위력적이다. 특히 측면에서의 오버래핑 빈도가 높아 생테티엔의 수비 전환 속도 문제를 정조준할 수 있다. 생테티엔 17위는 리그 하위권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파리 생제르맹에게 무려 6실점을 허용하며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라인 간격 유지 실패, 1대1 수비 취약,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능력 부족 등 다방면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해결책 없이 라인만 내린다고 해서 실점을 막을 수 없는 구조이며 이번 원정 역시 큰 부담을 안고 들어간다. 배팅 핵심 포인트 랑스는 전방 압박과 폭넓은 공간 활용으로 생테티엔 수비를 흔들 수 있다. 생테티엔은 직전 경기 6실점 이후에도 전술적 대응 없이 조직 붕괴가 계속되고 있다. 랑스의 측면 공세는 수비 회복이 느린 생테티엔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미 와해된 생테티엔의 수비는 랑스의 전방 압박에 다시금 무너질 수밖에 없다. 토킹 코멘트 랑스는 전방과 측면에서 모두 위협적인 전개가 가능한 팀이며 미드필드 공백에도 불구하고 공격 전개의 흐름은 무너지지 않는다. 반면 생테티엔은 수비 중심이 무너진 상황에서 조직적인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공간 커버가 취약해 다실점 위험이 매우 크다. 이 흐름이라면 생테티엔은 또다시 대패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랑스 승 필살기 핸디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12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상파울리 포메이션 3-3-1-2 주축 선수 사드 바이스아우프트 시나니 트즈위갈라 매츠 브루헤르트 네메스가 모두 부상으로 빠지며 수비라인 붕괴와 중원 연결 약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글라트바흐 포메이션 4-2-3-1 주축 선수 치반차라 플레 오노라 스켈리 샌더 슈비더 니콜라스가 결장하지만 전방 조합과 전술 운영에는 큰 타격이 없는 상태다. 상파울리 15위는 3백을 기반으로 한 수비 전술을 운영하지만 현재는 핵심 수비 자원이 다수 이탈해 라인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매츠와 드즈위갈라의 공백은 수비 중심축의 붕괴로 이어지며 미드필더와의 간격 유지도 무너지고 있다. 시나니가 전방에서 공을 받아주는 연결고리 역할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이끄는 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글라트바흐 5위는 전방 치반차라와 플레이의 콤비가 위협적이며 오노라가 측면에서 넓은 공간을 활용하며 공격의 활로를 열고 있다. 스켈리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4-2-3-1 시스템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고 중원에서의 세컨볼 장악률도 높은 편이다. 특히 상대 수비가 라인을 내리는 경우 박스 바깥에서의 슈팅과 측면 크로스 빈도수가 높아진다. 배팅 핵심 포인트 상파울리는 수비라인 주축의 연쇄 이탈로 조직력 자체가 붕괴된 상황이다. 글라트바흐는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전술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상파울리의 수세 전술은 오히려 글라트바흐의 점유형 전개에 말릴 가능성이 크다. 수비 중심이 무너진 상파울리는 이번 경기에서 경기 흐름 자체를 지켜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상파울리는 수비 중심 축과 중원 수비 커버 자원의 이탈로 인해 실점 억제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글라트바흐는 기본적인 포메이션 완성도를 바탕으로 측면 침투, 세컨볼 싸움, 박스 근처 마무리 능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과 전술적 간극을 고려하면 상파울리는 홈에서도 일방적인 경기 흐름 속에서 버티기 어려울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상파울리 패 필살기. 핸디 패 강추. 언더오버 추천. 13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세비야. 포메이션 4-1-4-4-1. 주축 선수 이삭 로메로, 루케바키오, 바르가스. 세비야는 리그 11위로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흐름이 다소 들쭉날쭉한 모습이다. 센터백 바데가 이번 경기 징계로 결정하게 되어 수비 조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탕기 니앙주도 부상 이탈 중이라 중앙 수비 라인 조합이 급조될 수밖에 없다. 공격진은 이삭 로메로와 루케바키오를 중심으로 역습 전개가 빠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점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안정적인 점유율 유지보다는 공간 활용 중심의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편이다. AT 마드리드. 포메이션 4-4-2. 주축 선수 그리즈만, 사무엘 리누, 쉐를로트. AT 마드리드는 3위로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과 빠른 역습이 특징인 팀이다. 하지만 수비의 중심인 히미네스가 징계로 결정하게 되면서 중앙 라인에서의 공중볼 장악력에 공백이 생긴다. 그리즈만과 쉐를로트를 활용한 투톱 전개는 여전히 날카롭지만 최근 전개 속도는 이전만큼 폭발적이지 않다. 공격 시 이선의 활동량과 유기적인 롤 체인지가 전개의 핵심이지만 수비 시 포백 라인의 간격 유지가 흔들리는 장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양팀 모두 핵심 센터백이 결정하며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세비야는 전형적인 수비 후 역습 전략으로 일관하며 공간 활용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고 AT 마드리드는 점유율보다는 효율적인 전개를 선호하며 원정 경기에서 과도한 라인 오버 없이 신중한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공격 쪽에서의 마무리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팽팽한 흐름 속 저득점 경기가 예상된다. 배팅 핵심 포인트. 세비야 AT 마드리드 모두 주전 센터백 결장으로 수비 집중력 저하 가능성. 양팀 모두 역습 기반의 전개를 선호하며 미드필드 소모전이 예상됨. 최근 맞대결에서도 저득점 흐름이 반복되며 언더 성향 강함. 불안한 수비보다 더 강한 건 양팀 모두 공격의 답답함이다.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핵심 수비수 이탈로 조직력 저하가 우려되지만 공격의 효율성도 높지 않다. 경기 흐름상 중원에서의 소모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다득점 양상보다는 소강 상태가 반복될 수 있다. 이런 경기는 승무패보다 언더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필살기. 14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약스 1위. 포메이션 4-3-3. 주축 멤버 브로베이, 고츠, 클라센. 결장 부상자 브로베이 징계, 가이 징계, 반 악셀 동겐, 고골, 라스무센, 베오르스트. 아약스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높은 점유율과 강한 전방 압박, 그리고 빠른 측면 전개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는 전형적인 빅팀이다. 브로베이와 가이의 징계 결정은 전방에서의 공격 옵션을 제한하긴 하지만 클라센과 고치의 중원 장악력과 패스 조율 능력으로 인해 여전히 공격의 템포를 유지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수비진에서는 일부 이탈이 있긴 하나 홈에서는 점유율과 라인 조절 능력 모두에서 리그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대 브레다의 수비 조직력을 고려할 때 아약스의 화력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브레다 13위. 포메이션 4-2-3-1. 주축 멤버 반 호이동크, 사우어, 루카센. 부상자 명단 부시, 페르슬라위스, 루카센. 브레다는 4-2-3-1 전형을 사용하며 반 호이동크의 제공권과 사우어의 침투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팀이다. 하지만 루카센의 부상 이탈과 페르슬라위스의 공백으로 인해 수비와 중원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고 전진 패스의 정확도 또한 크게 낮아지고 있다. 원정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라인 간격 조절 실패로 인해 실점이 반복되는 흐름이다. 전반적인 조직력과 템포 대응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아약스는 다수의 결장이 있지만 중원의 조율 능력과 전방 압박 구조는 여전히 안정적이다. 브레다는 수비 조직력이 취약하고 탈압박과 후방 빌드업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홈에서 전방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는 아약스가 공격에서 지속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결장자가 있더라도 경기 운영의 완성도 측면에서 아약스가 확실히 앞서 있다. 토킹 코멘트. 아약스는 일부 전방 자원이 결장하더라도 중원 장악력과 측면 전개 능력을 기반으로 경기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 브레다는 수비 집중력과 전술적 응집력이 부족하며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실점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아약스가 홈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약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